일단 거기 1번에 별표 3개 치세요. 7월 21일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푸는 여기에서는 1번, 6번이 중요합니다. 나머지들은 계속 나오니까 문제풀이 하시면은 어느 정도 맞추실 건데 1번, 6번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증빙에 몇 가지 있다 그랬죠? 4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무슨 영수증이요? 현금 영수증. 근데 거기 지문에 보시면 제품을 팔았는데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대요, 안 했대요? 안 왔다라고 써있죠. 그러면 증빙이 없잖아요. 무증빙을 뭐라 그래요? 건별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건별. 그래서 요거는 매출의 건별입니다. 그래서 건별 나오면 요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건별은 무슨 증빙이요? 무증빙. 그래서 우리가 물건 살 때 이런 경우 있죠. 돈 내고 영수증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받고 나오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건별이에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왜냐면 우리 물건 살 때 내가 현금만 주고 그냥 일반 영수증 받아갖고 나오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건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빙이 없는 걸 건별이라고 해요. 이순옥. 그 다음에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그리고 이거 계속 설명드리는데 이거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부가세 포함이면 나누기 110 곱하기 몇이라고요? 100. 그러면 얼마 나와요? 9만원. 그래서 제품 매출은 9만원.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9천원. 왜냐면 거기 보시면 부가세 포함이잖아요. 그리고 뭘로 매출하셨대요? 현금. 그래서 9만 9천원. 정리하시고. 그리고 입력이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답 적어 놓은 다음에 그거 보고 계속 넣으세요. 똑같은 거 반복적으로 넣으시면 어차피 패턴은 프로그램 패턴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넣으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프로그램을 안 켜놨네. 983번이었죠. 그리고 프로그램 들어가실 때 되도록이면 요거 맞춰서 들어가세요. 뭐 맞춰서 들어가시냐면 요 위에 종목 선택 있잖아요. 이거 다른 급수 선택하면은 메뉴가 좀 많이 떠요. 그래서 메뉴가 좀 다른 게 아니고 급수마다 메뉴의 수가 늘어나냐 줄어드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급수로 들어가시면 메뉴가 좀 많이 뜨니까 전산회계 몇 급으로 들어가세요. 되도록이면 1급으로.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가셔서 7월 21일 그 다음에 건별 품목은 제품. 그리고 앞에 보세요. 제가 어저께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건별, 카과, 현과는 뭐 포함해서 입력한다고요? 부가세 포함.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에 치실 때 여기에다가 99,000원을 치면 얘가 알아서 어떻게 돼요? 나눠요. 9만원에 9,000원으로. 그래서 요거 세 가지는 부가세 뭐에서 입력하시라고요? 포함해서. 그 다음에 거래처는 이순옥. 그러니까 입력 속도를 늘리고 싶으신 분들은 뭐를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엔터 몇 번 치면 어디 가느냐. 그거를 조금씩 이해하시면은 좀 더 빨리 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연습밖에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면 연습하면서 익혀야 되잖아요. 엔터 쳤더니 여기 와 있네. 여기에서는 글씨 써야 되네. 여기에서는 숫자 써야 되네.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월 4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축하 화환. 꽃은 면세예요. 뭐라고요? 면세. 그래서 거기 보시면 현금 영수증에다 밑줄 치세요. 그래서 9월 4일은 매입의 현면이에요. 현면의 뜻이 뭐냐면 현금 영수증 면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꽃은 면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 가시면 거래처에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 아니면 직원들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 생기면은 화환 같은 거 보내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나중에 꽃집에다 전화해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저희 계산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배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전화만 하면 세금 계산서 달래.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는데 거기에서 계산서로 발행해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상대방 업체는 면세 사업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면세 사업자한테 가갖고 이러면 안 돼요. 세금 계산서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저희는 계산서밖에 발행을 못해요. 왜요? 면세사업자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과거에 있었어요. 어떤 분이 계셨냐면 왜 세금 계산서 안 주냐고.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법에서 면세사업자는 뭐만 주도록 되어 있어요? 계산서만. 그래서 그런 거 갖고 싸우는 거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것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택시 있죠? 택시 아저씨가 영수증 안 끊어준다고 도로에서 10분 동안 싸우는 거 봤어요. 친구 동생 결혼식장 가는데 결혼식장 앞에서 크게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영수증 안 끊어준다고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요거는 현면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신용카드로 나오면 뭐예요? 카면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앞에 보세요. 세금계산서 나오면 무조건 과세 아니면 불공이에요. 세금계산서만 나오면. 그 다음에 계산서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면세예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나오면 카과 아니면 뭐예요? 카면이에요.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나오면 현과 아니면 뭐예요? 현면. 그 다음에 뭐 수출 나오면 수출, 수입 나오면 수입.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글씨하고 연관을 시키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금영수증이니까 현과 아니면 뭐라고 써야 돼요? 현면이라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과세라고 쓰시면 아직 이해 못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차변에 원재료 매입처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리고 요것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매출처라고 나오면 800번대 접대비. 그 다음에 매입처라고 나오면 몇 번대 접대비요? 500번대 접대비.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매출처는 물건 파는 데잖아요. 그러면 판매하고 관련 있는 게 뭐죠? 사무실이잖아요. 그래서 800번대고, 매입처는 사는 건데 우리는 시험 볼 때 제조회사기 때문에 재료를 사요. 그러면 재료는 어디에서 써요? 공장에서 씁니다. 그래서 몇 번대요? 500번대. 요거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58 거꾸로 쓰면요 무조건 틀려요. 그래서 제가 맨날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 차이로 떨어질까봐. 하나 차이로 떨어진 것 좀 보내지 좀 마세요. 본인이 제일 열받겠지만 하나 차이로 떨어지신 분 보내주실 때마다 무슨 생각 드냐면 더 빡세게 수업을 해야 되나? 내가 너무 쉬엄쉬엄 했나? 그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500번대 접대비예요. 매입처니까 20만원. 그 다음에 무슨 예금에서 줬어요? 보통 예금. 그 다음에 9월 15일 요건 뭐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일단 입력 먼저 보여드려야지. 9월 4일 현면은 여기 있어요. 제일 끝에 62번. 그 다음에 품목은 화환. 그 다음에 금액은 20만원. 거래처는 어디 갔냐? 프리티. 아이고 이순옥이 잠시만요. 왜 여기다 이순옥이라고 썼지? 프리티죠. 프리티 화원. 그래서 프리티.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 모르겠으면 무조건 여기는 몇 번 잡으시라고요? 3번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접대비 500번대.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 예금. 이거 잘 안 나와요. 전산회계 1급에서는 현면 카면 어렵습니다. 근데 왜 어렵냐면 잘 안 나와요. 근데 세무 가면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특별한 건 없는데 다른 것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초반에 몇 번 설명드렸었는데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매출이냐 매입이냐 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는 팔면 매출, 사면은 뭐요? 매입. 요렇게 구별하셔도 되고,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세금계산서 발행했다 그러면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2번 보시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현금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 매입이에요. 그 다음에 돈 받으면 매출이고, 왜냐면 매출이 팔았잖아요. 팔았으면 뭐 받아야 돼요? 돈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돈 주면 뭐예요? 매입입니다. 그래서 요 3가지로 구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쉬운 거는 팔았대 매출, 샀대 매입. 그 다음에 증빙을 발행했대 그러면 매출, 증빙을 받았대 그러면 뭐예요? 매입. 왜냐면 우리 물건 사면은 영수증 받잖아요.
그 다음에 돈 받으면 매출, 돈 주면 뭐요? 매입. 요 세 가지로 다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또 물어보시고. 그래서 거기 3번은 보시면 뭐 구입도 했지만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받았으니까 매출이에요, 매입이에요? 매입입니다. 라고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9월 15일 날 매입의 과세 한국여. 그 다음에 차변에 기계 샀으니까 무슨 장치요? 기계 장치 5,0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요? 500.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할부. 앞으로 공부하실 때 할부 많이 나오거든요. 할부 나오면 무조건 외상이에요. 왜냐면 할부와 외상의 차이는 뭐죠? 할부는 나눠서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3개월 할부야. 그러면 3번에 나눠서 주는 건데 결론은 둘 다 외상입니다. 그래서 미지 급금 5,500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시죠. 왜 미지급금 써야 돼요? 기계는 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쓸 거니까. 그래서 판매 아니면은 외상 쓰시면 안 된다라고 했었었죠. 그거 참고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9월 15일 날 매입과세의 기계 아니면 뭐 기계 장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5,000에 500, 거래처는 한국. 그 다음에 전자는요. 붕괴는 무조건 헷갈리면 3번이에요. 3번 갖고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장치, 그 다음에 미지, 급금. 우리 종종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기 앞에 잠깐만 봐주세요. 여기 제가 미지급금 쓸 때 미지라고 칠 때도 있고요. 여기 미지급금 앞에 보면 번호 있어요. 요 번호로 쳐도 돼요. 근데 따로 외우진 마시고 저는 이제 빨리빨리 보여드리려고 번호를 몇 개 외우고 있는데 꼭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시험장 가서 틀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4번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분계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분계가 매출과세하고 매입과세예요. 요거는 웬만하면 맞추셔야 됩니다. 왜냐면 계속 나와요. 그래서 10월 10일 날 매출과세의 광고역. 그리고 이거는 꼭 지켜주십시오. 매출했을 땐 어느 변 먼저요? 대변 먼저. 왜냐면 팔았으니까. 매입했을 땐 어느 변 먼저요? 차변 먼저. 그렇게 쓰는 게 편해요. 그래서 제품 매출이 1,500.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이 얼마예요? 150. 그 다음에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받았죠. 그래서 보통예금 1650인데 제가 이것도 연습하시라 그랬습니다. 모두 연습하라 그랬냐면 이거 다 쓰는 게 잘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축약해서 쓰세요. 왜냐면 빨리빨리 써야 되잖아요. 쓰는 것도 시간 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앞에서 보여드릴 때는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하는데 저 시험 볼 때는 부예라고 써요. 왜냐면 시험은 시간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줄일 수 있는 건 줄이십시오. 근데 이것만 아니면 상관없어요. 본인이 줄여놓고 본인이 못 읽으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것만 아니면 지장 없습니다. 뭐 다 쓰셔도 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예전에 이렇게 쓰신 분도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 보통예금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써요. 입력할 때 자기 편하게 하려고. 왜냐면 더하기가 공 몇 개죠? 3개죠. 그래서 1,000,000원이야. 그럼 이렇게 쓰세요. 본인만 알아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입력만 맞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본인만의 방식을 좀 만드십시오. 그래서 10월 10일 날 매출과세의 제품, 그 다음에 1,500에 150 광고. 전자는요, 붕괴는 혼합작고, 차변에 무슨 예금이요? 보통예금. 그 다음에 5번엔 별표 2개. 요거는 꼭, 저희 저번에 연습했죠. 저번 주에. 그래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거 한 번씩 더 풀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10월 18일 푸시기 전에 항상 요거 먼저 해야 됩니다. 취득원가가 280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160이에요. 그러면 이거 얼마짜리죠? 100.
20짜리입니다. 근데 이 문제 나오면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저기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부가세 포함. 이 문제 내가 어느 정도 틀은 잡았어. 그런 분들은 부가세 포함만 조심하시면 다 맞추실 수 있어요. 그래서 부가세 포함이라고 나오면 부가세 별도로 계산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랬죠. 포함이면은 나누기 110 곱하기 몇이요? 100. 그래서 얼마 나와요? 100만원. 그리고 앞으로 이건 안 쓸 거예요. 이제 잘 기억하시고 헷갈리면 또 물어보세요. 그래서 결론은 120짜리를 100에 판 거예요. 110에 판 게 아니고 부가가치세 별도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러면 둘이서 얼마 차이 나요? 20만원 차이 나죠? 그러면 싸게 팔았어요? 비싸게 팔았어요? 싸게 팔았죠? 120짜리 100에 팔았으니까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실. 이해 안 되면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다 해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매출의 과세 미래역 대변에 비품이에요. 왜냐면 거기 써 있어요. 비품이라고. 그래서 비품 280 감가상각 노계액 160 그 다음에 차변에 현금 110 그 다음에 한 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세금 10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일단 적으시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거 쓰실 때 요렇게 좀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첫 번째는 장부가 만드는 분계 그 다음에 차변은 돈 받는 분계 그 다음에 대변은 세금 그 다음에 손해났으면 차변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 반대로 이익 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익 나면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 뭐요? 이익 요렇게 패턴을 아예 만들어 놓으세요. 왜냐면 이거 간혹 가다가 답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답지는 위아래 순서가 좀 달라요.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순서를 정해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장부가, 차변은 돈 받는 거, 대변은 세금, 손해보면 차변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익 나면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틀을 만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세요. 그 다음에 입력 연습은 꾸준히 하세요. 그래서 18일날 매출과세인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요거예요. 뭐냐면 여기에다가는 무조건 사고판 금액을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280을 넣으시면 안 되고 100만원을 넣어야 돼요. 왜냐면 100만원에 얼마예요? 10만원. 그 다음에 여기는 거래처. 그 다음에 전자는요. 분계는 헷갈리면 무조건 혼합 잡으시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 밑에 넣으실 때는 그냥 무조건 내가 적은 거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제품 매출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비품. 그리고 대변일 때는 대변 먼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차변 가십시오. 그 다음에 차변이 먼저 나오면 차변 마무리하고 대변 가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차변 대변 왔다 갔다 넣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거 잘못하면 시험 문제 틀리는 경우가 간혹 가다 생겨요. 한 100문제 중에 한두 문제 정도 생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대변으로 시작했으면 대변, 차변으로 시작했으면 차변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비품 그리고 금액 다르잖아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고쳐요. 그 다음에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여기 보십시오. 입력할 때 이렇게 많이 뜰 때가 있어요. 똑같은 게 많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지금 비품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를 선택하시면 돼요? 비품. 그래서 요 뒤에를 보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사 가시면 이 뒤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찾는 거냐면 여기 212번이 비품이죠. 맞죠? 그러면 비품은 그 뒤에 번호예요. 항상. 그래서 212번이 비품이면 213번이 뭐예요? 감가상각 누계액. 이런 식으로 뒷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은 160. 그 다음에 차변의 현금 110. 그 다음에 차변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러니까 이 밑에 넣으실 때는
그냥 여기에 적은 거 그대로 옮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6번에 별표 3개. 그리고 이거 잘 나옵니다. 숙제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예, 숙제 적어 오시다 보면 요거 잘 나와요, 시험에. 불공. 불공은 웬만하면 2번에 1번꼴로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6번이잖아요, 1년에. 그럼 거기에 3번 정도는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잘 내요. 그래서 접대비, 업무무관 비용, 비용업용, 소형 승용. 자, 몇 cc 제외요? 1000cc. 그 다음에 8인승 이하 면세 관련 비용.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지문에 토지에다 밑줄 치세요. 토지 나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세금 계산서에다 밑줄 치세요. 그러면 토지의 세금 계산서 나왔죠? 그래서 토지의 세금 계산서 나왔으니까 뭐예요? 불공이에요. 뭐라고요? 불공.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11월 28일 날 매입에 불공이 되는 거예요. 토지의 세금 계산서니까. 왜냐면 이거 왜 불공이냐면 토지는 면세라 세금을 안 내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너 안 내니까 안 빼줄 거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안 내는 거에 대해서 빼줘버리게 되면 국가에서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안 내는 거는 빼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불공이에요. 그 다음에 국민개발역 차변에 토지는 토지예요. 330. 제가 앞으로 이 얘기 많이 할 겁니다. 불공은 합친다 그랬어요? 나눈다 그랬어요? 합쳐요. 그래서 300만원에 30만원 합쳐서 얼마예요? 330. 근데 왜 합치냐면 불공의 뜻이 부가세로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가세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부가세 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얼마 줬어요? 330. 그래서 불공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불공 종료하고 불공은 붕괴할 때 합칩니다. 나누시면 안 돼요. 다른 것처럼. 그 다음에 입력은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앞에 보세요. 그래서 11월 28일 불공 품목은 토지 300에 30 거래처는 국민개발 전자는 여. 그리고 불공 넣으실 때 요거 꼭 넣어 주셔야 돼요. 사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고 있습니다. 토지 관련된 건 토지예요. 그 다음에 붕괴는 헷갈리면 무조건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원재료 아니고 토지였죠?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줬다고요? 현금. 그러니까 이 밑에는 무조건 내가 쓴 붕괴하고 똑같이만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세요. 문제 4번. 그래서 문제 4번 보시면은요. 문제 4번 보시면 문제 4번은 수정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라고요? 수정 문제.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 1분 드릴 테니까 7월 10일 거 붕괴해 보세요. 네, 붕괴하시는데 잠시만요. 7월 10일이 네, 현금 줬다라고 생각하시고 붕괴해 보세요. 1분 후에 맞추고 그 다음에 같이 고쳐 볼 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붕괴 적어 보세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 두 번째 줄에 원천징수. 원천징수 나오면 두 가지예요. 줄 때는 무슨 금이요? 예수금. 그 다음에 받을 때는 선납세금인데 선납세금은 이자 수익이나 법인세 중간예납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선납세금이세요. 근데 지금 거기 보시면 급여를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급여를 뭐 했다? 지급했다. 그러면 지급 나오면 뭐라고요? 예수금입니다. 그래서 예수금 얼마냐면 10만원. 그 다음에 현금 얼마요? 10만원.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세요. 원천징수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오시냐면 프로그램 일반 전표로 들어오세요. 무슨 전표요? 일반 전표. 몇 월 며칠로 오세요? 7월 10일 오시면 여기 세금과 공과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얘를 무슨 금으로 바꾸세요? 예수금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다가 무슨 금 치시면 돼요? 예수금.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끝. 그 다음에 2번 있어요. 2번 메인 매출 전표거든요. 1분 드릴 테니까 분계 또 적어보세요. 그래서 맞추고 다음 거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9월 27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랑 2500cc. 우리 불공에 요거 있었죠. 접대비, 그 다음에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비영업용 무슨 승용차요? 소형 승용차 몇 cc 이하 제외요? 1000cc. 그 다음에 경차 대회 8인승 이하인데 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랑 같은 말이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라고 나오면 불공 처리하셔야 돼요. 왜냐면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의 뜻이 1000cc 넘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000cc 넘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법에 1000cc까지가 경차예요. 그래서 법 자체에서 경차는 혜택을 많이 주려고 합니다. 국가에서. 왜냐면 우리나라 땅도 좁죠. 기름도 안 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라에서 봤을 때는 자동차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세게 강화는 못 시켜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주력 업종 중에 하나가 자동차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현대라고 있잖아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만약에 세금을 왕창 때려버려. 그래서 막 차값이 확 올라가. 그러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기업이 휘청휘청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액션은 취해야 되니까 1000cc 넘는 거에 대해서는 혜택을 덜 주려고 법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1000cc가 넘냐 안 넘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 가시잖아요. 그러면 직원용 차량들은 대부분 다 경차 아니면 봉고차 아니면 화물차 거의 다 그래요. 임원분들 차량은 당연히 1000cc 넘는 거 줍니다. 근데 대부분 직원들 차량은 특히 이제 격리파트에 배정되는 차량들은 대부분 경차예요. 모닝 이런 거. 근데 왜 그러냐면 세금 때문에.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경차 타고 다니면 안 좋아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문제이긴 한데 사장님이 경차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회사 사장님이 무시합니다. 은근슬쩍.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작은 회사를 하든 큰 회사를 하든 외제차 많이 끌고 다니잖아요. 그것도 있어요. 무시 안 받으려고. 아직 대한민국은 그게 있어요. 실질.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요건 알고 계세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라고 나오면 몇 cc 넘는 거다? 1000cc.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세금 계산. 원래 여러분들 집에서 연습할 때 이렇게 연습해야 돼요. 여기에서는 그럴 시간이 안 되니까 그냥 푸는데 집에서 연습할 때 초반에는 무조건 계속 정리하는 거예요. 맞고 틀리고는 그 다음 얘기고. 왜냐면 정리하다 보면 맞아요. 그래서 매입에 불공. 그 다음에 어디 갔냐? 가제트 수리. 전자는 여. 그 다음에 우리 자동차 수리하는 거 뭐라 그러냐면은요 차량 유지비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차량 유지비. 그 다음에 불공은 합친다 그랬어요? 나눈다 그랬어요? 합쳐요. 그래서 부가세 포함해서 얼마요? 55만원. 현금 얼마요? 55만원. 일단 적으세요. 일단 적으시고.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와주세요. 이제 일반 전표 나오시고 무슨 전표로 오세요? 메인 매출 전표.
그 다음에 날짜 치세요. 9월 27일. 그 다음에 9월 27일로 들어오시면 우리 여기 보시면 불공이었어요, 과세였어요? 불공이었죠. 근데 여기 지금 뭘로 되어 있죠? 과세로 되어 있죠. 요 고치시면 돼요. 불공 몇 번이에요? 54번.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뭐도 중요하냐면 프로그램 입력할 때 왼쪽 볼 거냐 아니면 오른쪽 볼 거냐, 이걸 빨리빨리 캐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출일 땐 왼쪽이고 매입일 땐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 그 다음에 요거 나머지는 다 맞고요. 여기로 와주세요. 밑에 불공제 사유. 그래서 불공은 사유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공제 사유 오셔서, 예, 우리 비영업용 뭐라고요? 소형 승용차. 그래서 요게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봤더니 지금 우리 차량 유지비라고 썼죠. 근데 여기는 뭘로 되어 있죠? 원재료로 되어 있죠? 그러면 틀리면 뭐 하면 돼요? 고치면 돼요. 그래서 차량 유지비 몇 번대요? 800번대. 고치세요. 항상 틀린 거는 고치고 맞는 거는 냅두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5번은 결산입니다. 1분이 아니라 30초 드릴 테니까 위에 빈 공간에다 자동 결산 종류 적으세요. 그래서 빈 공간에다가 자동 결산 종류 적어 보세요.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우리 자동결산 종류 이렇게 된다 그랬죠. 기말재고자산,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 다음에 감가, 상각, 대손충당금, 그 다음 무슨 세요? 법인세. 그리고 제가 외우라고 하는 건 좀 외워 놓으십시오. 나중에 체크해서 안 되면 냉길 거예요. 좋게 좋게 얘기하는 것도 한두 주고 한 달이지, 이제 안 되면 이제 남겨갖고 될 때까지 시킬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좀 숙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적으시고 30초 더 드릴 테니까 자수 적으세요. 자동 수동. 요거는 자동인 것 같아. 그러면 자. 요거는 자동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수 적으세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1번은 뭐예요? 수동, 2번은 자동, 3번도 뭐예요? 자동인데 2번, 3번은 오늘은 같이 할 겁니다. 왜냐면 2번, 3번 다 안 해봤던 거라 오늘은 같이 할 거예요. 1번 있으시죠? 분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번 주 숙제는 내일 드릴 건데 결산 숙제 드릴 거예요. 결산할 때 자동 결산만 쓰지 마시고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선급 비용, 선수 수익, 그 다음에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근데 지금 문제는 요거는 없어요. 근데 요게 많이 나오니까 적으시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동 결산할 때 잘 안 되시는 분은 꼭 요거라도 기억을 하십시오.
증가시킨다고요? 감소시킨다고요? 감소.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이라고 나오면 올해 거 쓰는 거고요. 수익 비용 나오면 내년 거 쓰는 겁니다. 이 패턴으로 하면 답은 맞아요. 예전에 한 5년 전에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이 패턴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답 맞냐고 물어보길래 답은 맞아요. 왜 그런지 모를 뿐이지 답은 100% 다 맞아요. 그래서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자산으로 계상. 뭘로 계상이요? 자산. 그러면 이거는 확실히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산의 감소 어느 변이죠? 대변이죠. 네. 그래서 자산은 소모품이에요. 뭐라고요? 소모품. 그리고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데 그 소모품 결산 나왔을 때 소모품의 옆집은 무조건 소모품 B예요. 그러니까 소모품이 차변에 나오면 대변에 소모품 B. 지금처럼 소모품이 대변에 나오면 차변에 뭐요? 소모품 B입니다. 근데 공장이니까 몇 번대예요? 500번대. 그래도 잘 안 되시는 분은 이렇게라도 연습하세요. 그러면 3개 중에서 2개까지는 맞출 수 있어요. 3개 중에 3개라고는 설명 못 드려요. 왜냐면 하나는 또 좀 장난칠 때가 종종 있어서. 근데 이렇게 하면은 3개 중에 2개까지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금액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6개가 남았다. 그러면 거기 보시면 단가 20만원이래요. 맞죠? 그러면 남은 건 올해 쓴 거예요? 내년에 쓸 거예요? 남은 건 내년에 쓸 거잖아요. 그래서 6개는 내년 거예요. 그래서 차기가 6개니까 30만원. 왜 30만원이냐면 거기 6개 남았고 하나당 얼마라고요? 5만원이라고 거기 써 있어요. 그래서 차기는 30만원이고 단기는 20개 샀잖아요. 20개 샀는데 6개 남았으면 몇 개는 쓴 거죠? 14개 쓴 거죠. 몇 개 쓴 거예요? 14개. 그래서 70만원 나와요. 14개 곱하기 얼마요? 5만원. 이거 계산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거기 지문에 써 있어요. 제가 뭐 만들고 그런 거 없어요. 20개 얼마 주고 샀대요? 5만원. 근데 몇 개 남았대요? 6개. 그러면 몇 개 쓴 거예요? 14개. 언제 썼겠어요? 올해 썼잖아요. 남은 건 언제 쓸 거예요? 내년에. 이렇게 해석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은 얼마예요? 70만원.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예, 수동결산은 일반 전표 몇 월 며칠에다 넣는다 그랬죠? 12월 31일. 그래서 12월 31일 가셔서 입력하세요. 해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되죠. 일반 전표 몇 월 며칠이요? 12월 31일 가셔서 차변에 소모품 빈대 몇 번대요? 500번대. 그 다음에 아까 얼마라 그랬냐면 70. 그 다음에 대변에 소모품.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자동입니다. 요거 이제 나오세요. 일반 전표 나오시고, 그 다음에 자동 결산은 여기 가시면 있어요. 결산 자료입니다. 여기 있어요. 오른쪽 제일 위에. 메뉴 잘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메뉴 찾는 것도 시간 싸움이라. 그래서 결산 자료 입력 오시고 1월에서 12월 치세요. 결산 자료 입력 오시고 1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앞에 보시면 제가 이거 그냥 쓰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다 순서예요. 그래서 기말 물어봤을 때는 위에 있고 대소는 중가운데쯤에 있어요. 감가랑. 근데 얘는 밑에 있어요. 법인세는. 그래서 법인세 나오면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스크롤바 있죠? 스크롤바를 제일 밑으로 내리세요. 그냥 무조건. 법인세 나오면. 요거는 외워버리세요. 이거 대빵 쉬워요. 예. 이거 시험장 가서 틀리고 오시는 분은 그냥 연습 안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밑으로 쭉 내리시면 여기 밑에 선납세금이라고 있을 거예요.
무슨 세금 있으세요? 헌납세금. 찾으셨습니까? 밑에도 한 5번째가 있을 거예요. 거기 얼마라고 써있죠? 네, 100만 원이라고 써있죠? 옆에다 그대로 쳐요. 설명은 드릴 거예요. 여기 밑에 보시면 무슨 세금 있으세요? 헌납세금 옆에다가 거기에 있는 금액을 그대로 쳐요. 얼마가 있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 500이 있으면 500 그대로 치세요. 그 다음에 계산기 있죠? 계산기에다가 지문에 보시면 법인세 얼마라고 써 있어요? 700이라고 써 있죠? 계산기에다 700을 쳐요. 700을 쳐요. 솔직히 암산으로도 돼요. 그냥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전에 얼마 쳤죠? 100만 원 쳤죠? 100만 원을 빼요. 그래서 700에서 100 빼면 얼마 나오죠? 600 나오죠? 그거를 밑에 칸에다 치시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위에다 100 넣었잖아요. 요 밑에다가 얼마 치면 끝이에요? 600. 설명은 드릴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번 문제는. 100하고 600 치면은 이게 얼마라고 나오죠? 700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막 엄청난 난이도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맞추라고 주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내야 될 법인세가 총 700이란 뜻이에요. 얼마라고요? 700. 근데 거기에서 선납의 뜻이 뭐냐면 먼저 낸 거예요. 먼저 낸 게 얼마 있었어요? 100만 원 있었어요. 얼마 있었다고요? 100만 원. 그러면 요거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700에서 100만 원을 먼저 냈으면 얼마만 더 내면 되죠? 600만 더 내면 되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추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 더 추가하면 7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600만 원. 그래서 여기에다가 얼마를 치시는 거예요? 600을 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거 맨날 똑같아요. 근데 금액만 바뀌어요. 그래서 금액만 바뀌니까 요거는 패턴을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둔 상태로 여기로 오세요. 메인 화면. 그대로 둔 상태로 메인 화면으로 오세요. 이제 3번 할 거예요. 2번은 끝났어요. 2번은 그게 다예요. 아니요, 끄지 마시고 요거 누르세요. 아니요, 여기 빈 공간. 네, 거기 그냥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할 겁니다. 거기 보시면 3번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이 문제도 잘 안 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어려워요. 시험장 가면. 그래서 시험 때 이렇게 나오면 1번, 2번 꼭 맞춰야 돼요. 왜냐면 3번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희 반이 11명인데 기억날 확률은 정확하게 기억날 확률은 한 2-3명 정도.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없어요. 한 번도 안 나와요. 또 여기로 오세요. 여기 밑에 보시면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지문 첫 번째 줄 끝에 있어요.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그래서 힌트는 있는데 연습을 많이 못 해보는 내용이라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 누르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고정자산 등록 누르시고 그 다음에 F2 거기 교재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기계장치라고 써 있어요. 무슨 장치요? 기계장치. 기계만 치세요. 항상 설명드리는데 등록하는 거 아니면 다 안 치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계만 치세요. 기계.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알아요. 요 밑에 기계장치 있죠? 네, 여기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치라고 하냐면 여기 한 번에 나올 때도 있고 안 뜰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치는 게 더 빨라요. 왜냐면 이거 내려가는 속도보다 이거 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왜 그러냐면 없을 때도 있어요. 첫 화면에. 그러면 찾는 것도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쳐서 찾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기계장치 하시고 엔터 치시고 거기 지문에 보시면 코드 번호 몇 번이래요? 101번이래요. 몇 번이요? 101번. 그래서 101번 치세요. 101번 치시고 그 다음에 자산 코드명에다가 여기 없네. 그냥 기계장치라고 칠게요. 기계장치. 그래서 자산 코드명에 기계장치.
그 다음에 취득 연월일이라고 있습니다. 취득 연월일에 2020년 몇 월 며칠이요? 7월 27일 시세. 날짜에다가 2020년 7월 27일 시세로 여기 기계 좀 쓰시고요. 날짜 치세요. 2020년 7월 27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초가액이라고 있을 겁니다. 거기 기초가액이 취득원가예요. 그래서 취득원가 얼마예요? 3천. 70. 참고로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우리 정액법, 정률법 있잖아요. 실무에서는 직접 계산 안 해요. 이렇게 프로그램에다 입력하면 얘가 계산 다 해요.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직접 계산을 하겠어요. 기본 데이터만 넣어주면은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 어디 갔냐? 여기 2번에 보시면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누계액은 900만원 치시고 거기 써 있어요. 교재 정기말 감가상각 누계액 900. 그 다음에 마우스 잡으시고 여기로 오세요. 11번 요 사이에 넣는 건 저희 시험엔 안 나와요. 여기는 전산세무 1급에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위에 거 넣고 그다음에 바로 몇 번으로 가시면 돼요. 11번에 보시면 조그만 칸 있죠? 거기가 내용연수 넣는 거예요. 거기 지문에 보시면 내용연수 몇 년이래요? 5년. 그래서 5 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경비 구분에 제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면은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요렇게만 넣으면 입력 끝입니다. 치고 엔터 치시면 엔터 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제조니까 몇 번이요? 1번. 마우스 잡지 마시고 항상 숫자로 숫자 뜨는 거 숫자로 치세요. 그 다음에 빈 공간에다가 요거를 적는 거예요. 9471000. 왜냐면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가상각비 계산했더니 얼마 나왔단 얘기예요? 947만 1000원. 그래서 빈 공간에다가 947만 1000원을 적어주세요. 적는 이유는 자동 결산에다 넣어야 돼서 적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 어렵지는 않은데 시험장 가서 맞출 확률이 좀 떨어지는 이유는 잘 안 내요 이거. 과거에는 좀 많이 냈었는데 이 과거란 얘기는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는 좀 냈었는데 10년 동안에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냈어요. 그러면 10년 동안에 거의 한 50회 시험을 봤거든요. 50회에 한두 번이면 잘 안 내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빠져나오세요. 이제 더 이상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빠져나오시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런 거 입력할 때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건 팁은 아니고 요렇게도 해보세요. 입력한 거는 찍찍 그어버리세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나 뭐뭐 넣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험 볼 때 여기에 있는 건 기본적으로 거의 다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입력한 거는 찍찍 그으면 내가 입력한 건지 안 한 건지 좀 덜 헷갈리실 거예요.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다시 요 화면으로 와주세요. 아까 하던 거. 아까 전에 하던 화면 있으시죠? 여기 그 다음에 컨트롤 F 하시고 감가 치세요. 우리 지금 감가상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률법이 감가상각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F 하시고 감가 치시고 엔터. 엔터 한 번만 치세요. 그러면 여기 위에 일반 감가상각비라고 나오실 겁니다. 무슨 감가상각비요? 일반.
왜 일반으로 오셔야 되냐면 우리 지금 공장 거예요. 제조는 5라 그랬어요, 8이라 그랬어요? 5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일반 감가상각비가 500번대예요. 몇 번대라고요? 500번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한 게 기계장치입니다. 기계장치에다가 요 금액 치시면 돼요. 입력하세요. 기계장치에다가 금액 넣으시면 그건 이제 그렇죠. 뭐 지금 기계장치 넣으세요. 제목 클릭하시고 여기 500번대잖아요. 500번대 기계장치. 그렇죠. 여기 클릭하시고 클릭하세요. 네, 그 다음에 금액 치세요. 얼마 입력하시면 돼요? 5471. 그래서 947만 1,000원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 자동 결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무슨 추가요? 전표 추가. 그래서 전표 추가 누르시고 예. 그래서 꼭 요거 보고 나가셔야 돼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3번 문제 좋은 문제 아닙니다. 오히려 2번은 괜찮은데 3번은 시험 보시는 분들 입장에선 썩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시간이 조금 잡아먹는 문제라.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0시 50분에 거기 조회 하나 남았죠. 그래서 조회 풀고 그 다음에 다음 회차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